실력, 인성, 리더십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의 레전드 선수지만 아직 우승 트로피는 없는 손흥민은 오래전부터 전세계 탑티어 구단의 러브콜을 받아온 선수기도 합니다. 맨시티, 리버풀 등 잉글랜드 구단은 물론이고 스페인을 넘어 온 유럽의 최강자 자리를 유지하는 레알 마드리드, 카타르 국부 펀드의 투자를 받은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등 다양하죠. 뿐만 아닙니다. 축구 산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쏟아붓는 사우디 리그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틈만 나면 수백억 원의 연봉을 제안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겨울 이적 시장을 앞두고 터져나온 이적 소식은 조금 더 진지합니다. 정말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 이적하게 된다면 어떤 팀이 손흥민을 데려가게 될까요? 스페인 현지 언론은 이미 손흥민의 이적 협상이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자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바르셀로나는 티켓파와 유니폼, 스폰서 등 경제적인 효과도 분명하면서 팀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리더십과 실력까지 갖춘 손흥민을 영입하게 되는 의지가 확실하다. 마침 손흥민은 계약 만료 6개월 전 보스만 룰에 따라 FA를 선언할 수 있으며 유럽 챔피언스 리그와 경쟁력 있는 4대 리그 우승컵에 대한 열망이 있는 선수기도 하다. 바르셀로나는 새로 짓고 있는 캄프누 구장에서 새로운 캡틴과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말한 겁니다. 오늘은 보다 진지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바르샤와 손흥민 사이의 이적 시장 비하인드 스토리를 집대성에 한 큐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원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현재 손흥민의 토트넘 재계약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팬들 사이에서는 토트넘이 손흥민을 레전드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스페인 현지 언론들은 이에 대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경기력과 영향력은 이제 토트넘이 감당하기에는 그릇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한때 케인이 떠나면서 생긴 공백을 손흥민이 완벽히 메우며 팀을 이끌어왔지만 그의 잠재력은 더 큰 무대에서 발휘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겁니다. 손흥민 선수의 영입 가능성을 가장 먼저 제기한 스페인 현지 언론은 카탈루나 지역지입니다. 이들은 손흥민이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가능성을 강조하며 바르샤 스카우트가 손흥민의 영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죠. 손흥민이 스페인 이적설에 이름을 올린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에도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이 여러 차례 제기됐고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앞두고 또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더 진지한데요. 손흥민이 보여준 리더십과 경기력 덕분에 바르샤와의 연결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스페인 현지 전국지인 엘나시오날도 영입 소식에 힘을 보탭니다. 데코 디렉터가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 바르셀로나로 올 수 있도록 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바르셀로나는 재정적 문제로 대규모 투자 대신 자유계약 영입에 몰두해야 했다. 덕분에 최근 여러 스타 선수를 비용 없이 영입할 수도 있었는데 후안 라포르타와 데코는 이런 정책을 유지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내년 6월 계약이 만료되는 스타 선수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바로 손흥민이다. 아마 소니는 토트넘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10년 만에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니는 EPL의 전설이 됐고 지구상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다. 역대 최고의 아시아 선수를 평가받기도 한다. 다만 그는 선수 생활 동안 우승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것이 소니가 새로운 도전을 원하며 바르샤와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입은 바르셀로나에게 수많은 기업의 후원과 아시아 팬들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대형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말이죠. 하지만 손흥민의 재계약은 어떤 곳도 진행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몇 차례 소니가 직접 목소리로 확인해준 내용이기도 한데요. 올 시즌 이후 손흥민과 토트넘의 10년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살아있는 레전드 선수인 손흥민을 어떻게 예우하고 계약을 이어갈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긍정적인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입장에서도 서운한 일이긴 합니다. 손흥민이 지금까지 팀을 위해 쌓아온 기록과 업적, 그리고 팀에 대한 헌신을 고려하면 충분히 그 이상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통산 415경기에 출전하며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통산 164골을 기록해 토트넘 역사상 득점 순위 상위권에 위치해 있고 도움 순위에서도 에릭센에 이어 2위를 차지할 만큼 놀라운 기록을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최근 토트넘의 태도는 손흥민의 업적과 헌신을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재계약 논의에 있어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이며 손흥민의 나이를 고려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향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손흥민은 그저 나이 많은 베테랑 공격수가 아닙니다. 그는 지난 몇 시즌 동안 리더로서의 자질을 확실히 보여주며 토트넘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떠난 이후에도 손흥민은 팀의 중심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팀 내에서 어린 선수들이 기회를 노리며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러한 점이 손흥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죠. 게다가 영국 무대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인성과 리더십은 어느 구단에서든 환영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그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는 동료들과의 관계를 돕고 팀을 하나로 묶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손흥민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바르샤는 21세기 축구의 전술적 패러다임을 제시해온 명문 구단입니다.
빌드업부터 공간 압박, 공간 분할까지 다양한 전술적 변화를 추구하며 항상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르샤의 철학에 손흥민은 매우 잘 맞는 선수입니다. 바르샤는 손흥민의 전박 압박 능력과 빠른 공격 전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팀의 핵심 선수로 고려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손흥민의 치고 달리기 능력은 바르셀로나의 전술과 완벽히 맞아떨어지죠. 바르샤는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를 압박하고 그 실수를 틈타 빠르게 역습을 전개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손흥민의 스타일과도 잘 맞아떨어지거든요. 바르셀로나가 손흥민의 경기력과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는 팀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공격진의 조화를 이루고 팀 전체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소니가 바르샤에 갔을 때 꿈의 삼각편대가 가동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서바나 현지 언론 엘 나시오날은 바르셀로나가 손흥민을 뒷받칠 만한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며 그와 함께 홀란드, 야말과 같은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을 조합해 새로운 공격 삼각편대를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홀란드는 최근 맨시티를 떠나 스페인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을 원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 이들의 조합이 유럽 축구를 놀라게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죠. 물론 레비 토트넘 회장은 해리 케인처럼 절대로 팔지 않는 선수라는 점을 공언한 상태입니다. 손흥민 역시 토트넘에 큰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처음으로 EPL에서 자신을 선택해준 구단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뭔가 한번 그곳을 이뤄보겠다는 욕심도 있고요. 이런 이유로 인해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귀인 포스텍 감독과도 사이가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기류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최근 들어 토트넘과의 재계약에 사인하지 않고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모습이 자주 관측되고 있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존슨, 사르 등 젊은 선수뿐 아니라 클롭자스키, 메디슨 등 중진 동료들 역시 탐욕스럽게 스스로를 뽐내려고 까불다가 후반에 역전당해 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흥민도 단단히 뿔이 나 있는 상태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손흥민은 욕심 있는 선수입니다. EPL 리그 우승컵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챔피언스 리그와 유럽 4대 리그 우승 트로피에 대한 강한 열망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답답한 이런 현실 속에서 토트넘이 언제까지 그를 의리로만 잡아둘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죠. 손흥민 선수는 매년 내 순간 이제 다 늙어서 커리어가 끝났다는 평을 심심찮게 듣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주장으로 데뷔한 이후 손 선수는 팀의 중심을 꽉 잡아주는 리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적지 않음에도 현재 시장 가치가 무려 8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140억 원에 이르고 있죠. 쉽게 이야기해서 이 정도 몸값을 지불할 수 있는 팀은 EPL에선 사실상 중통 오일머니를 지원받는 맨시티와 뉴캐슬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와중에 자금난에 시달리는 바르셀로나가 FA 시장에 나온 손흥민을 이적료 없이 모셔오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죠. 그리고 다행히게도 영국 현지 언론에서도 2023년에는 케인이 떠났고 2024년에는 손흥민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을 확언할 수는 없지만 케인의 이적과 스타 선수들의 중동행 등 최근의 이적 시장 흐름을 보면 손흥민이 언제까지 런던에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뛸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는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유럽 4대 리그 우승이라는 목표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손흥민의 이적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쌓아온 의리와 충성심을 바탕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더 큰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을 꿈꿀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토트넘을 넘어 세계적인 팀에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하길, 그곳에서 행복 축구하며 환하게 웃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원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